과연 당신의 생존 능력은 재미로 하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자신의 생존 능력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여 올려봅니다.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인데, 대한민국 5%만 풀 수 있는 문제,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자, 항해하던 중 배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뗏목으로 피신하여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탈출하기 전 배에서 가져온 15가지의 물품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아래는 사이트 링크와 하는 법이 있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6분위, 이거는 뭐 내가 써본 적이 없긴 한데, 거울 같은 경우에는 반사경 같은 걸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무인도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저거겠죠. 반사경으로 신호하는 데 쓰는 게 이제 거울이니까. 서바이벌 키트 같은 거 보면 거울 항상 들어있어요. 신호용 거울 같은 거. 그리고 뭐 동굴 같은 데 살 때 이제 조명 같은 걸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인도가 아니고 바다 뗏목으로 피신하여. 아, 무인도가 아니야? 무인도가 아니고 뗏목에서 이제, 그럼 모기장 같은 거랑 기름이랑 이런 거 필요 없지. 뗏목에 떠있는 상황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상황이 어딘지. 네이비실이 관리하는 실제 테스트를 기반으로 프레스 애니키에서 개발한 테스트입니다. 10년 동안 만든 게임이야? 아무튼 바로 그냥 해보면 되겠네. 설명 필요 없이. 당치는 남태평양에 개인 요트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제 요트가 천천히 가는 곳에 귀하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땅에서 남남서쪽으로 약 1000마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존자의 주머니에 수집된 총 내용물은 담배 한 묶음, 성냥 기본 아이템인가 보네. 담배 한 묶음, 성냥 몇 개, 시계 2개, 펜 3개, 1달러 지폐 5개입니다. 그러니까 뗏목 위에 있는 상황에 살아남긴 해요. 섬에서 살아남기가 아니고. 뭐 담배 같은 거는 이제 불을 피우는데 쓸 수도 있겠죠. 부식기 같은 걸로 불쏘시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기 뭐야, 뗏목 고무보트이면 이제 불을 지른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불을 지르는 게 고무보트 위에서 불 질렀다가 고무보트 바로 가라앉는 건데. 이게 동작이 플레이겠지. 6분위, 면도겨울, 거울, 5갤런 물통, 모기장. 물통에 물이 들어있는 건가? 아, 이걸 찍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네. 물통에 물이 포함인가? 그 물통만 주는 건가? 자, 우선순위 리스트. 낚시 키트, 상어 구충제? 상어 구충제는 뭐야? 상어 쫓는 건가? 이거 우선순위라는 게 우선순위부터 먼저 쓰는 거부터 하겠지? 전 일단은 생존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존 관련된 게 앞에 가야 될 거고, 그 뒤로 이제 그 탈출하는 거. 그러니까 6분위가 대충 이런 도구일 거예요. 해나 뭐 달 위치? 뭐 이런 거를 본 다음에 그 상태에 따라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보는, 그러니까 옛날식 GPS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맞추면 현재 위치가 어디쯤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쓸 줄 모르니까 일단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어차피 그 배 위에서 할 건 없잖아. 이거 만지작거리고 이거 하다 보면 아 그래 하면서 막 추측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그냥 쪼물짝거리고 있다 보면. 아니 못함? 아니 못함? 그럼 뭐 죽어야지 뭐. 나 가끔씩 그런 생각 하긴 해요. 무인도에 떨어졌고 거기에 기타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무인도 살 게 없어가지고 기타의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씩 그런 상상해보긴 해요. 내가 엄청 못하는 게 있는데 무인도에 떨어지고 그거밖에 없어. 그럼 심심해서 치다 보면 존나 잘 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아니 못함. 기타 바로 뗄까맹. 하기는 기타 있으면 제일 처음에 그걸로 쓸 것 같긴 하다. 와이어 뽑아가지고 그거 잰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썰고 할 것 같긴 해. 기타 와이어 가지고 이제 줄톱처럼 쓰고. 상어 퇴치제, 초코바 2상자. 그리고 전투식량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크게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 한 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리고 이거는 바카디 바카디 151인 것 같아. 존나 센 거, 불 붙는 럼. 일단 저는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수를 얻을 수 없으니까. 담수로 5갤런이 얼마야? 18리터의 물. 담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물통은 엄청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자, 18리터면 하루에 뭐 500ml 정도씩 먹으면 생존 가능할 거고, 500ml도 많은 거고, 좀 적게 먹고 생존한다고 하면 뭐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러 명이야? 혼자가 아니야? 아, 이런 조건들이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네. 어쨌든 난 물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물을 이제 바다에서 얻는 법이 있습니다. 이 비닐루가 있으면 되는데, 이제 비닐루를
그 해서 이제 이슬 받아가지고 먹으면 되거든, 비닐우를. 그래서 물을 보급할 수 있어, 비닐우가 있으면. 비 내리면 이제 물통에다 비 받아서 먹어도 되고. 일단 존나 넓어야 돼, 비닐이. 그 만들려면 결국 어떤 구조냐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넓은 면적에 여기에 이제 이슬이 맺히면 이슬이 이제 굴러 떨어져가지고 중간으로 모이는 식인데, MRE 포장 정도면 꽤 넓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뭐 비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맺히는 면적이 넓은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MRE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서바이벌 키트 비슷한 것들을 안에 동봉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어 구충제, 상어 쫓는 거, 이거 약간 함정인 것 같은데? 상어가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 공격할까? 상어의 공격성이 그렇게 강할까? 배 타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상어가 공격한다? 어쨌든 확률이 낮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낮출게요. 그 다음에 초콜릿바 2상자 우선, 그 다음에 시레이션, 일단 먹을 거, 마실 거, 이거부터 우선 챙기는 거야. 그 다음에 물에 빠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게 저거거든? 시트 쿠션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저거 대신 쓸 수 있겠죠? 구명조끼. 비닐이 상당히 커. 이 상당히 큰 비닐은 정말로 쓸 데가 많아요. 사실 이 생존 상황 이런 데서 비닐 같은 거에 훌륭함을 알게 됩니다. 김장 비닐 하나면 못하는 게 없어. 진짜 다 할 수 있어. 이 인류 자체의 어떤 과학의 정수. 그러니까 비 막을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비닐이랑 끈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닐이랑 끈.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해결했으니까 그 살아가는 환경에 관련된 나일론 로프 15피트. 전 이 줄도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바다 위에 뭐 떠다니는 그 보트의 잔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도 이제 줄 던져가지고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4.5m면 굉장히 길고, 뭐 묶는다던가, 만약에 고무보트가 펑크가 났어, 그럼 줄 감아가지고 그걸로 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리고 비닐우, 불투명 플라스틱. 불투명이 중요하네. 이게 핵심이 비닐인 게 아니고 불투명이 중요해요. 왜냐면 썬번, 그러니까 해에 의해서 화상 입는 거, 이게 태평양에 떠돌아다닐 때 이제 그 화상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 그리고 이제 수분도 마르고 땀도 나고 한데, 이제 비닐 가지고 막아서 햇빛을 가릴 수 있으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게 더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거야. 비닐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비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그 영어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비닐백이라고 부르는 거 못 알아듣고 플라스틱 백이라고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물통보다 저는 일단 바로 이제 햇빛 막아야 되니까, 비나 햇빛 막아야 되니까 비닐이 더 우선순위 높이고 싶어. 아니야, 밥이 더 중요하긴 해. 밥은 없으면 죽으니까. 그걸 초콜릿바. 이 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 명밖에 못 먹고 금방 끝나는 음식이야. 그리고 뜯는 순간 부패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뜯기 전에는 괜찮은데 이건 거의 최후의 만찬 수준으로, 이건 약간 함정 문제라고 생각해. 시레이션 같은 경우에 부피도 크고 안에 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겠지만 12팩이라고? 한 상자가? 한 상자도 마찬가지로 원 케이스라고. 아까 돈으로 말해줬다고? 전투 식량 한 케이스에는 12팩이 들어있다네요. 억울했겠다, 미안해. 딴 데 집중해서 못 봤어. 봐줘잉. 그러면 초콜릿바보다 챙길 수 있다면, 이거 약간 너무 내가 게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너무 몰입했는지 막 챙길 때 가벼운 것도 빨리 중요한 순서로 챙겨, 막 이런 느낌인데, 무거워도 이제 막 이렇게 챙기면 남태평양이면 초코바 다 녹을지도. 초코바 녹아도 상관없어. 그때는 녹는 게 오히려 좋아. 일단 그냥 먹다가 이제 녹은 거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녹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녹는다고 초코바 안 상해. 왜냐면 당분이 이빠이 들어갔기 때문에 초코바는 안 상합니다. 갑자기 초코바 말하니까 갑자기 초코바 먹고 싶네. 시트 쿠션. 너 솔직히 나 수영 좀 자신 있어가지고 이거 안 챙겨도 될 것 같은데. 그 학교 게임식으로 님은 물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수영을 못해서 빠져 뒤졌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좀, 그 구명조끼를 끼든 안 끼든 간에 이미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까지 가림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이게 있다고 해서 수영이 그렇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영에 방해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명조끼라는 거는 구조 당할 때까지 안 빠져 죽는 거지 헤엄치기 위한 게 아니야.
오히려 헤엄치는데 이 상체가 밖으로 뜨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제대로 안 돼요. 구명고무보트는 문만 닫아놓으면 태풍와도 대굴대굴 구르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그 지붕 있는 건가? 그 구명보트 보니까 지붕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럼 비닐에 약간 중요도가 낮아지긴 한데 오픈형이면, 그러니까 구명보트 보면 지붕이 있는 비닐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구명보트면 솔직히 비닐 필요 없어. 물도 여기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어. 모서리마다 깡통 둬가지고 물도 그냥 계속 생산 가능하거든, 이런 구명보트면. 근데 이제 이런 오픈형이면 이제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픈형이라고 칩시다. 오픈형을 치고 이제 오픈형 아니라서 너 타 죽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내가 맞은 거지 뭐.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초콜릿에 대한 약간 집착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무인도 예전에 그 체험 그거 갔을 때 제가 챙겨간 아이템 중에 하나가 초콜릿 3kg인가 4kg인가 이렇게 시켰거든요. 아 정말 유용했습니다. 초콜릿 먼저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급히 먹을 수 있는 게 먼저고, 에마리도 나름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먹기에는 애매해. 안에 있는 스낵 같은 거는 바로 먹을 수 있지만 그 주 메뉴 같은 것들은 안정돼 있어야 돼. 정신 없을 때는 초콜릿으로 칼로리만 빡빡빡 채워가지고 활동해야 되는 거지. 그 MR이 그 먹는 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MR이 처먹지 말고 안에 있는 간식만 먹어라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보문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제 MR이 안에 이제 스낵 같은 것들을 고칼로리를 그냥 집어넣고. 그런데 급할 게 있음? 바다에서 급한 상황 당연히 있죠. 처음에 이제 정신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고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바로 음식을, 아 야 우리 지금 전원 당했으니까 이제 뜨뜻하게 대파 먹자 이러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초반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 탈출 직후의 상황에서 칼로리 채우기 할 때 MR은 복잡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 바로 까먹으면서 이제 빨리 뭐 물건 챙기고 구멍 난 데 없고 그래 우리 지금 어디로 떠내가고 막. 그때 갑자기 닌자가 나타났다. 자, 두 상자, 그 다음에 비닐루, 그 다음에 로프, 그 다음에 레이션. 어쨌든 6분이하고 태평양 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추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여기 있구나 좆됐다 이거 인식하는 걸로 끝일 것 같거든요. 솔직히 공부부터에 뭐 모다가 달려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겠다가 아니고 6분이나 태평양 지도로 와 우리 여기쯤이네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요? 약간 좆됐다. 약간 이거 좆됨을 이제 파악하는 그러니까 희망도 있을 수 있지. 아 이 해류로 떠나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며칠 안에 이제 해류 타고 가면 여기 도착할 수 있겠다라면서 이제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가스는 왜 중요할까? 뭔가를 태우지도 못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나?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가스가 이제 그거 이제 가솔린이겠지, 가솔린. 그러니까 오일가스 원화물 이게 가솔린 말할 건데, 아니 이거는 기름도 아니야. 휘발되는 용도일 거예요. 뭐 뿌린다고 해서 저거 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구조 신호 보낼 때 물 위에 뿌려가지고 물리를 태워서 왔다 인더 파이어. 그러니까 구멍이 나면 그 공부트에 바람이 빠질 거라고. 그러면 이제 치명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 군데만 구멍 나도 이제 배가 다 쭈그러들어 버리니까 격벽이 있긴 하겠지만. 단순히 불을 붙이기 위한 용도라면 럼이 더 좋아. 이거 먹지도 못하는데 럼은 마실 수 있잖아. 그 바다에서 럼을 마시는 이유가 괜히 마시는 게 아니긴 하거든. 그게 있어. 생리적인 이유 때문에. 라임을 짜놓은 럼, 그 각기병 예방 뭐 이런 거 있는데 럼 자체에도 효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괴혈병인가? 각기병이 아니고 괴혈병? 아씨, 오늘 지금 이상하게 단어가 너무 헷갈려. 소독제로 쓸 수도 있고. 내가 안 데려보자. 만약에 나라면 어떤 순서로 챙길까? 럼 먼저 챙길 것 같아. 솔직히 나 럼 제일 먼저 챙길 것 같긴 해. 아 씨발 어차피 뒤졌는데 죽을 때 얼큰하게 취하고 뒤지자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거울은 이제 지나가는 배가 있는데 신호를 보내려면 거울이 제일 효율적일 거야. 뭐냐면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 만약 배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얼굴에 비추면 씨발 뭐야 이 새끼 이렇게 딱 하니까 알고 보니까 뗏목이 있었네 하면서 탈출할 수 있거든. 거울이 굉장히 좋아요. 밤이면 이제 불 질러야겠지. 밤에는 못 쓰는 게. 근데 일단 기본적인 그 신호수단 중에 최강입니다. 작고 그러니까 휴대하기 편하고 그 성능 확실하고. 근데 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지. 근데 해만 있으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다회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 불 지르는 거 이런 거 이제 땔감 같은 게 떨어지거나 이제 불 지를 게 없거나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없으면 신호를 못 보내는 반면 해만 떠 있으면 수백 번 수천만 번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디오
저는 6분위보다 라디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 라디오 전파 이거 잡히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어딘지 어디쯤에 있는지 추측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지도 보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라디오가 잡히는 그게 다를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어딘지 알아봐야 무쓸모 아니야. 그게 이제 저도 말하는 게 6분위와 태평양 지도의 허구성입니다.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으면 노 젓는 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근데 실제로 이제 카약으로도 바다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 모기장 그물로 쓸 수 있으니까 왠지 그물 낚시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낚시 키트보다. 낚시 키트에 미끼도 포함인가? 낚시 함정 아니 불 못 피워도 생선은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회 먹잖아. 극한 상황에서는 생고기로 뜯어 먹어야지. 이거 극한 상황이, 우리가 이거 보트 타고 여행 가는 상황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면 무조건 칼로리입니다. 무조건 그냥 뜯어서 먹어야 돼요. 그냥 기생충이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낚시 키트, 부양장치, 상어 조끼, 그 다음에 6분위 먼저 태평양 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뭐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미 다 말한 것 같고, 과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폭발이 일어나고 당신과 승무원은 쫓겨났습니다. 요트가 바다에 빠르게 삼켜지고 잔해가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뗏목으로 수영합니다. 뗏목에 6개의 항목만 고정했습니다. 바로 나오죠. 태양의 직사광선과 싸우기 위해 플라스틱을 위에 놓습니다. 타프를 보호 위치에 넣으려면 로프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로프와 이 비닐의 중요성. 여기서 15순위에서 6개만 필요한 거네. 6개. 이거 랜덤인가? 뭔가 매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다 챙겼으니까 위에서 6개인 것 같은데. 시계와 펜을 사용하여 나침반 방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패시브템으로 썼죠. 시계, 펜, 1달러를 사용하여 경도와 위도를. 6분위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러면.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분위는 함정이었다라고 지금 미리 밝혀주는 거죠. 난 할 줄 모르지만 아무튼 했대. 어쨌든 시계, 펜, 1달러를 사용하여 경도와 위도를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감은 이 과정을 추구할 만큼 이 과정을 추구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공보트에서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가자 하면서 노젓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노젓다가 탈진해버리면 구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완전히 보급품이 충분한 상황에서 노져서 갈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 노졌다가 칼로리 많이 쓰고 탈진해버리면 확실한 죽음이니까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목적이야. 해류가 결국 당신을 육지나 바다의 다른 배 근처로 데려가기를 바랍니다. 저녁은 태양으로부터 약간의 휴식이 제공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승무원은 밤새도록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날 모두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레이션으로 배고픔과 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마십시오. 저녁이 오고 모두가 안절부절합니다. 근처에 저공 비행기가 있고, 안돼, 이거 불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저공 비행기가 있으면 이제 그 구조가 오는데 이제 수단이 없어가지고 이거 구조 못 당하는데, 이거 불이 없어. 밤에는 그거를 못 쓰는데 이거 그 가솔린 뿌렸어야 되는 건데. 이거 좀 매기는 스토리인데 이거. 근데 이것도 이제 그거긴 하지. 요트가 이제 조난 당했고 그 조난 비컨이 작동했을 거야. 그러면 그 근처로 이제 구조 비행기가 와서 수색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냥 우리가 조난 당한 상황이 아니라 요트에서 불안당했으니까 구조 오는 거니까. 성냥 따위로 비행기에게 보일 만한 불을 만들 수는 없죠. 기름 오지게 뿌려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지 않는 이상 비행기에서 못 보낸다는 거지. 헝겊 조각을 벗어. 럼주가 살렸다. 잠깐만. 가솔린 안 챙기고 럼주가 살렸네. 럼주. 역시 럼주였어. 럼주 빨리 챙기길 잘했네. 흔적도 없이 바다 위에 병을 부수면, 당신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빛이 어둠을 뚫고 담배 한 대. 희망으로 라이터를 켜드시오. 왠지 당신은 이것이 무익하다고 느낍니다. 비행기는 그럼 이거 씨발 무조건 이거 가솔린 들고 이거 랜덤인가? 이거 가솔린 사기 게임 아냐. 2일차에 그럼 구조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구조의 흔적은 분명하지 않지만 인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레이션이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물이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저녁이 돌아왔죠. 벌써 3일차에 물이 고갈됐어 이 새끼들. 조금씩만 마시지?
전역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구조 현재였습니다. 집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어가 상어가? 상어도 갑자기 등장해? 아침이 되면 저 멀리 날아가는 또 다른 비행기가 보입니다. 비행기는 마치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일제히 움직입니다. 몇 번 지나가면 비행기는 먼지병으로 돌아갑니다. 연료를 보급하는 데만 필요하기를 바랍니다. 뭐였지? 아까 연료 보급하러 돌아가는 거라 바라는 거지. 다시 한번 밤이 됐습니다. 승무원 중 일부는 의식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을 믿을 수 없고 당신이 환각을 시작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만 수평선에 접근하는 비행기를 봅니다. 구조 비행기가 접근하는 뗏목이 보입니다. 폰툰을 사용할 구조를 위해 근처에 착륙합니다. 구조됐어? 그냥 살았네. 살았네. 폰툰이 뭐야? 웹툰 보려다가 웹툰 없어가지고 환각으로 폰툰 본 건가? 뭐지? 고급 뗏목인가? 구조를 위해 근처에 당신은 제 시간에 구조되는 데를 보여줬으면 더 이상 두려웠을 겁니다. 흥분되고 정신이 차분한 모두가 환호하고 집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바다에 살아남았습니다.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은 100%입니다. 구조 자의주의를 끌 수 있는 능력은 0%입니다. 생존 능력은 100... 구조 자의주의는 뭐지? 주의를 끊어 신호를 보내는 능력? 왜 지금 거울도 챙겼고 이 새끼들 밤에만 왔잖아. 밤에만 낮에 왔으면 거울 보내가지고 신호 보냈지. 이 새끼들 밤에만 와놓고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냥 순서는 상관없이 6개만 컷 해가지고 쓰는가 보다. 이거 쓰고 그냥 함정이 많네. 럼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해보자. 6개 고정돼 있고 배고픔과 싸우고 3일차에 면도. 아니 이번에는 왜 거울 쓰냐고. 이게 가스통하고 거울하고 이게 가스통으로 이제 보인 것 같은데 하는데 다음날 왔다는 건가? 그러니까 바다 위에 붙이는 게 맞지. 그러면 다 100% 나올 것 같은데? 2회차에선 이겼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한 것처럼 72시간 내에 구조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으로는 죽은 걸로 친다는 거기에 따른 교본인 것 같네요. 무조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비를 빵빵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거지. 내가 뭐 갑자기 바다에 리스폰 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좋겠네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조난하면 생각하는 그 영화에서 이미지 있잖아요. 막 조난하다가 여기가 어디지? 여기로 가지 하면서 장기 계획 이런 거, 그게 사실 로망이긴 하잖아. 그 장기 계획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에 어떻게 살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시스템의 평가 테스트. 그러니까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구조대를 믿고 구조당할 생각만 해라 뭐 이런 거지. 이거는 영화가 아니니까. 이상한 거 고르면 어떻게 되는지 댓글 올려놨다고? 아니야, 댓글로 보고 내가 해서 볼래. 이상한 거 한번 보고 싶다. 재밌네. 쓸데없는 거 챙겨보자. 나 수영 못해. 쿠션 필요해. 라디오 들으면서 재미있게 살래. 술도 한잔하고. 초콜릿바 맛있어. 그 다음에 상어 너무 무섭잖아. 모기가 물면 어떡해. 내 생각에 이 낚시 키트 같은 거 고르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당신은 낚시를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낚시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했지만 체력이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무인도 갔을 때도 낚시 한 마리도 못했어요. 진짜 낚시 키트 갖고 왔는데 낚시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낚시 키트 먼저 가져보죠. 초콜릿바도 빼버리고 고기장 낚시하면 되지. 그러니까 의외로 현실적으로 낚시를 해봤자 소용없다. 약간 이런 거 알려줄 것 같아. 네가 생각하기 낚시 될 것 같지? 근데 안 돼. 약간 이런 거. 뭐야? 좌석 쿠션을 사용하여 교대로 물에 뛰어. 더우니까. 저거네. 플라스틱 백을 안 챙겨.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좀 짜지는데. 그거 메고 더워 하면서 물에 빠져가지고 식힌 다음에 올라가고 순행식으로 순행식으로 상어 구충제로 뗏목의 측면과 물에 들어간 사람을 다룹니다. 이것은 상어를 잠시 동안 막아왔지만 상어 구충제 챙겼으니까 다행이지. 상어는 더 대자만지기 시작하고 뗏목에 접근합니다. 승무원은 물에서 꺼내기 전에 상어 공격하고 심각상처를 입힙니다. 이제 의료 조처가 필요한 승무원에게 붕대를 감기 위해 업적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보호를 위해 그물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타는
모기장 깔아봤자 타는 태양 광선으로부터 보호한데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거 리몰드식 전개인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계와 펜을 이용하여 나침반 방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경에 대한 뉴스를 찾기를 희망하며 라디오 주파수를 훑어봅니다. 범위 내에 있는 채널을 거의 없으며 음악을 재생한 채널만 있습니다. 저녁은 태양으로부터 약간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승무원은 밤새도록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날 모두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낚시 장비를 사용하여 음식을 찾으러 갑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지만 먹기에 적합한 건 없습니다. 당신이 잡은 것을 친구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것을 먹는 물고기를 잡을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걸 미끼로,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더 큰 걸 잡겠다. 모기장을 사용한 새끼를 잡고 더 큰 물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그물이 찢어져 이제는 쓸모가 없습니다. 영양식 부족으로 모든 사람이 초조하고 불편해집니다. 모두가 럼주를 한 모금 마시지만 갈증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녁이 오고 모두가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근처에 저공 비행기가 없고 그것이 수색 및 구조 노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헝겊 쪼가부어서 럼주로 태우십시오. 흔적도 없이 빨리 타버립니다. 당신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빛이 어둠을 뚫고 비행기에 보일 것이라는 희망으로 라이트를 켜두십시오. 왠지 당신은 이것이 무익하다고 느낍니다. 비행기는 계속 앞뒤로 비행하지만, 그러니까 비행기가 첫날에 야간 수색을 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는 같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솔린이 있으면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다음날 찾아오는 시나리오고, 해가 뜨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구조의 흔적은 분명하지 않지만 인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식인풍습에 대한 농담이 있지만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죽었나 하면서 잡아먹을까봐 킬각 보일 수도 있으니까. 바닷물을 마신 사람들은 이제 목이 조여지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약해졌고 무리해졌습니다. 저녁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구조의 흔적이 없습니다. 집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 멀리 날아가는 또 다른 비행기가 보입니다. 비행기는 마치 구조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일찍 움직입니다. 몇 번 지나가며 비행기는 먼 지평선으로 돌아갑니다. 연료를 보고만 되면 필요하길 받았다. 당신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아이, 결국은 구조시켜주네. 아, 뭐냐 이거. 결국 구조는 시켜줘. 어떻게. 근데 이제 한 명은 이제 손상이 있었죠. 상어한테 물어뜯기고, 두 분만 아직 살아있고 간신히 있습니다. 병원에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 이렇게 나오는구만. 야, 진짜 개쓰레기처럼 해보자. 더 쓰레기처럼 해보자. 진짜 개 필요 없는 것만. 6분위, 태평양 지도, 모기장, 라디오, 낚시 키트. 아니, 낚시 키트 말고 상어 구충제. 아니, 럼은 또 신호보드에 쓴단 말이야. 로프, 그냥 그래, 맞아. 그 불투명 플라스틱 없이 로프만 써보자. 그러니까 비닐인데 비닐은 없고 로프만. 로프로는 뭐 안에 쓸까? 초콜릿은 어디다 쓰냐고. 먹는 데 쓰지. 초콜릿을 어디다 쓰기는 먹는 데 써야지. 노출된 피부, 그 구명조끼 없으니까 물을 끼얹어 본다. 그 개쓰라릴 것 같은데. 그 물만 끼얹으면 소금물 뿌리는 거 아니야, 탄 데다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호를 그물을 사용하지 지도를 펼치고 개불쌍하다. 지도하고 모기장을 또 조합을 하네.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스크립트 썼다. 지도를 저걸로 그늘로 쓰네. 6분위와 위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은 시간과 12시 사이에 시차를 계산하여 이제 사람들이 있는 모든 땅에서 약 1000마일 거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땅 질량에 대한 벡터를 계산하고 거기에서 노르셨습니다. 뗏목이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베어링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런 해류는 당신의 방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해졌고 곧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져서 탈출하는 노력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영양식 부족으로 모든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편해집니다. 소금 함량 때문에 경고를 받습니다. 럼조 쳤으니까 담배 피면서 씨발 담배 펴. 그래도 씨발 담배 불빛이라도 볼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3일차 해가 뜨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래도 구조를 해줘? 아니 이래도 구조를 해줘? 역시 구조대와 구하러 왔구나. 이래도 구조를 해줘? 야, 이거 완전히 0%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이런 식이면.
아무튼 무조건 살아남긴 하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식량하고 직사광선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의 대비, 그리고 신호 보내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알아내고 이런 건 쓸모가 없고, 신호를 보내는 도구, 먹고 마시기, 그 다음에 환경에서 보호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살아남을 수 있다. 약간 요거네요. 근데 사실 생존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약간 거기에다 일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생존 영화 같은 거 보고 이게 필요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는 다르단다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야, 근데 저예산으로 구명보트 탈출 영화 이런 거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엄청 저예산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트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갑자기 뒤에서 엔진 펑 터지더니 불나고, 거기서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는 저거지, 완전 블록버스터지. 그 라이프 오브 파이도 이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거지. 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 다툼, 그러니까 원래부터 약간은 문제가 있는데 같이 이제 억지로 뭔가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탈출하니 마니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 그러니까 한 4명 타고 있는데 4명이서 서로 정치질하면서 이제 먹는 거까지 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약간 헛똑똑이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하는 건데 안 돼가지고 막 버려가지고 그 새끼 막 정치질 당하고 막. 그리고 약간 엔딩은 미스트 엔딩 비슷하게 충분히 그냥 살아남을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었는데 지그들끼리 싸우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미스트 엔딩. 그러니까 저런 거지. 그 구조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들인데 이제 플레어건으로 이 씨발놈 들어오지마 하면서 이제 플레어건 겨누면서 이제 플레어 막 쏴가지고 고무보트에 구멍 나서 씨발 막아 이러면서 막고 막 그런 장면을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이 새끼가 이 틈을 타서 나를 슈킹하려면 어떡하지? 쓱 하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런 불안감 있는 약간 스릴러물 같은 거지. 해상 스릴러. 그리고 애초부터 그 배에 불이 난 이유를 서로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아니 씨팔 배에 왜 불이 났어 했는데 진짜 사고였는데 이 새끼가 그럴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탐정질도 하고 그러면서 니가 인포지 이러면서 자 넷플릭스로 가자.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약간 그 생존물에다가 스릴러, 그리고 그걸 약간은 좀 리얼타임 비슷하게 좀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련회 같은 거 갔을 때 하루 이틀만도 사람 감정이 급격하게 변하잖아. 그러니까 꼴랑 한 이틀 정도 얘긴데 사람 그 추한 모습 끝까지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조난당해서 우리 끝장났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있으니까 인생 다 산 사람들 4명이서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지. 뭔가 뭐 할 때마다 너 이 새끼 수상해.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뭐 수상해. 알고 보니까 한 명은 빚 엄청 지고 이제 죽으려고, 이 새끼 지금 길동무로 지금 우리 데리고 가려고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이 새끼 잘 감시해 뭐 이러면서 이런 장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로프를 이제 구조반 데 쓰는 게 아니고 그 새끼 묶어둔 데 쓰고. 약간 타란티노식 영화 되겠죠. 영화 전체가 그 인물들의 대화에 의해서 끌어져 나오고 공간도 한정적이잖아. 사실 이제 요즘 CG로 뭐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장면의 99%가 배 위에 공보 타고 막 이러는 장면일 거라고. 그 와중에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회상씬은 넣으면 안 돼. 회상씬은 넣으면 안 돼. 그 회상씬 넣는 거는 길게 내용 느릴 때 넣는 거고, 그냥 대사로 상상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설명 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상씬 넣으면 촌스러워져. 딴 것보다 촌스러워지는 게 제일 문제야. 영감지 시설 생각이. 아무튼 뭐 나중에 좀 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찍고 싶었던 영화 찍는 거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한 건 재밌잖아. 근데 진짜 제가 엄청 부지런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막 오디션 보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눠주고 이제 독립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컨텐츠로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긴 하다.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